어쩌라고. 이건 이래서 안 돼, 저건 저래서 안 돼. 모든 순간 너무 많은 고민을 하는 까다롭고 예민한 사람에게 외칩니다. 어쩌라고. 에라 모르겠다. 어쨌든 혼돈 속 찰나의 선택과 기약 없는 뒷수습의 반복. 어쩔 줄 모르지만 어쨌든 하는 팟캐스트 어쩌라고 73번째 방송입니다. 73회 녹음을 하고 있는 지금은 7월 29일 월요일이고요. 지금 7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에요. 저녁. 이번에도 미리미리 녹음하고 편집하겠다는 게 계획과 다짐을 지키지 못했고요. 지금 서둘러서 빨리 녹음하고 빨리 편집해서 이제 올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하면 조금 조용해가지고 집에서 문 열어놓고 해도 외부의 소리가 조금 덜 들어가는데 지금 저녁이라서 바깥 소리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고 나올 때 이렇게 삐 막 깜빡깜빡 이러면서 나는 소리도 있고 바깥에서 나는 생활소음 같은 게 있는데 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토요일 날 출간잔치를 드디어 했고요. 정말 너무 감격스러운 하루였죠. 행복했고 감사했고 울컥하는 순간이 굉장히 여러 번 있었어요. 신청자를 따로 받거나 이러지 않아서 몇 분이 오실 줄 몰랐고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날 모인 사람도 되게 적은 인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3시부터 5시까지 북토크를 했고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아끼는 오랜 친구를 사회자로 모셨고 그 친구랑 또 똑같이 오랜 친구인 친구가 같이 왔어요. 그리고 정말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온 뭐 대학 선배이자 절친한 친구인 분이 오셨고 저희 애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전에 와서 작년 올해 사이에 알게 된 뭐 예술로 사업하면서 알게 된 동료, 친구의 친구로 알게 된 동료 이런 분들이 자리를 지켜주셨고 이제 늦게까지는 못 있지만 제가 11시부터 1시까지는 커피 같이 마시자고 오실 분들 오시라고 했었을 때 오전에 몇 분이 오셔가지고 커피 마시고 가셨고요. 그래서 또 케이크 사다 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또 막 박수 치고 촛불 끼고 막 많이 팔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원을 하고 정말로 그냥 누구는 몇 분이나 왔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대관을 했기 때문에 그 대관한 결과 그 종이에다가도 총 몇 명이 왔는지를 썼어야 됐는데 그 공간이 막 30명 이상 들어오는 대규모 뭐 강연장, 공연장 같은 곳이라서 사람이 이렇게 조금 올 때는 좀 민망할 수 있지만 그냥 시민들이 뭐든지 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이니까 이름도 모두의 공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어서 저는 되게 잘 이용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11시에 이제 11시부터 1시까지 커피를 마시겠다. 오실 분 오셔라 했는데 이제 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디서 하실 거냐, 같은 장소에서 하실 거냐. 그래서 일단 거기서 할 겁니다. 그랬는데 저보다 더 일찍 와서 계신 거예요. 되게 민망했고 저의 팟캐스트의 잠깐 파트너로 같이 해주셨던 국악 고수이신 권은경 선생님이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왕좌왕 하면서 이제 다 챙겨갔을 거 아니에요. 커피를 내릴 수 있는 저의 커피 박스 레고 드립 세트가 있고 뭐 책도 깔아놓으면 좋으니까 책이랑 뭐 예쁘게 보이려고 제가 좀 천들도 가져가고 막 이랬는데 막 분주하게 뭐 그분이랑 또 저 스티커 만들 때 도와주신 이만솔 작가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다 장소를 세팅해주고 막 그러셔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재밌고 참 이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정말 척하면 척하는 그런 사람들. 원래는 제가 우리 으를 스텝으로 섭외를 했는데 또 가족 일정이 있어가지고 오늘 못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워했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적재적소에 필요한 손길들이 같이 준비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진짜 좋고 행복했죠. 그리고 막 촛불 켜고 케이크 자르고 이러는 거 막 영상 찍어주셔가지고 보내주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 출간 행사
출간 잔치 준비하면서 제가 사회자로 모신 친구가 제가 옛날에 귀촌녀의 세계란이라는 팟캐스트를 할 때 같이 진행했던 친구인데 그 준비하는 과정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친구한테 책을 보내고 친구가 책을 읽고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얘기를 나누자고 아이디어와 키워드를 주면 제가 또 응답하는 방식으로 서로 한번 확인을 하고 그 친구가 대본을 쓰고 막 이래서 좋았고, 그냥 정말 오랫동안 나를 지켜봐준 나의 친구인 독자들, 그리고 나를 안 지는 얼마 안 됐지만 그 토요일 그 더운 날 거기까지 와준 분들의 어떤 감사함, 또 제가 다 호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요. A는 이제 제가 대전에 이제 장소들을 소개하는 책이니까 뭐 예를 들면 반찬식당의 반찬호떡, 헤레디움 미술관의 전시본 얘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지점토로 그런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건물을 올려서 전시한다고 막 며칠 전부터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반찬호떡도 만들고 반찬식당도 만들고 헤레디움도 만들고 뭐 도서관도 만들고 충남도청 건물도 막 짓고, 그래서 너무 귀엽고 좋아서. 근데 이제 그날 아침까지도 이거 색칠해야 되는데 색칠을 못했다면서 아침에 막 색칠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미완성인데 된 것만 가지고 갈까? 막 가서 손님이 안 오면 그 색칠하고 막 그러고 있자, 우리끼리 놀자 이랬는데 그 오신 분들이 막 이만솔 작가랑 고능경 선생님이랑 다 막 너무 예쁘다고 좋다고 하니까 또 막 분위기가 막 살고, 그 보들이라고 토끼 인형 제가 2003년도에 데리고 와서 여기저기 여행 다녔던 인형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내일 출간 잔치다 이런 식으로 뭐 SNS에 트위터에 올리려고 봤는데, 제가 10년 전에 보드리를 데리고 막 여기저기 여행 다니고 막 길에서 커피 내리고 이러던 시절에 충남도청에서 커피를 내린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친구가 초대해줘가지고 대전에서 그 장소에서 커피를 내리면 좋겠다고 해서 그 당시 거기 근무하셨던 다른 친구에게 야외에서 커피를 내려줬는데, 또 너무 신기하잖아요. 10년 전에 대전에서, 그것도 충남도청 근처에서 마당에서 커피를 내렸는데 출간 잔치를 또 그 충남도청이었던 커먼즈 필드에서 해. 그래서 그냥 그 모든 게 막 감격에 겨워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고, 그 우리가 관객도 얼마 안 되고 이게 되게 그냥 친구끼리 만나 수다 떠는 것처럼 할 수도 있었지만, 또 우리 계란말이님과 저는 정식으로 이럴 때일수록 각 잡고 마이크도 잡고 대본을 보면서 작가님 이런 거 쓰실 땐 어떤 생각이었냐, 이런 내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뭐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싶냐 해서 그냥 뭐 30분 1시간 동안 얘기하고, 이제 객석에 모인 분들이랑 다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여러 번 울컥했어요. 그냥 역시 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힘은 독자를 만나거나 쓰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서 계속 이런 어떤 힘을 확인하는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게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냥 혼자 쓰고 뭐 브런치에 올린다거나 책을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세상에 내 작품을 내놓기는 하지만, 바로 앞에서 이제 뭐 공연 예술을 하는 사람들처럼 앞에서 막 박수치고 환호하는 관객이 앞에 있는 게 아니니까 독자는 확인할 수가 없고, 그냥 제가 뉴스레터나 책이나 이런 거는 일방적으로 제가 발신하기만 하지 어떻게 내 글을 읽고 나라는 사람, 내 작업을 어떻게 보는지는 진짜 알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그날 제 이왕이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의 호랑이로 등장하는 저의 되게 좋아하는 언니가 자기는 바닥책 사기만 하고 안 읽는다. 이게 너무 친한데 이 내밀한 에세이를 읽는 것이 좀 힘들다. 그냥 친구인데 모르는 면들이 너무 많고 그것들을 다 확인하는 순간들이 그냥 좀 안 하고 싶어서 그냥 사기만 한다. 그리고 이제 사회를 봐준 계란말이는 제가 메일로 원고를 계속 매주 보내는데 그걸 읽지 않고 쌓이기만 하는 게 자기한테 마음에 되게 큰 부담이어서, 이렇게 사회자 섭외가 왔을 때 마음의 빚을 갚고자 하는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소탐대전 안에도 여러 번 썼지만, 그냥 이 책을 나의 메일을 받아주고 책을
펼쳐주고 책을 사주고 이것만으로도 너무 고마운 일인 거죠. 이걸 못 읽어서 미안하다라고 말하면은 보내는 제가 미안할 정도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모였던 그냥 모두가 적당히 기분 좋고 적당히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 같아서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정말로 유능한 사회자, 오랜 친구들, 그리고 호감이 있는 안지 얼마 안 된 친구들 이런 거, 그리고 애인의 그 소품 전시 이런 거 너무 다 재미있었고, 좀 오랜만에 커피 내리니까 저는 커피 내리는 거 자체는 굉장히 즐거워하거든요. 커피 내리고 그 커피를 사람들이 마시는 걸 보고 이런 걸 또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 요리하는 사람이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누군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기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그렇게 내려서 누가 마시고 좋아하고 맛있다고 해주고 그냥 그것도 좋고, 그냥 커피를 내리는 그 순간에 어떤 그 집중하는 느낌이 되게 좋아가지고 커피 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가 드디어 이지체크 카드 단말기를 사용해봤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현장에서 물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판매를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이제 사전 그 홍보문에는 책을 현장에서 판매하지 않으니까 미리 사셔라 이랬는데 막 이렇게 막 뭐라 그러지? 왕성하게 판매 행위가 막 이루어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거기 시민의 무료 대관 공간이니까. 그랬는데 제 친구들 몇 명 모이지도 않았고 막 책 사고 싶다고 하는데 알겠다 해서 나 카드 결제도 된다? 이래가지고 그 이지체크 단말기 가져간 걸로 결제했다니까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말로는 이 커먼지 필드 안에서 판매가 안 되는 거라고 하면 문 밖에 나가서 결제하고 오면 되지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웃었는데, 그렇게 출간잔치를 잘 마쳤고 돌아왔고, 이 책의 어떤 앞으로의 행보는 계속 이렇게 틈나는 대로 독립서점의 책을 입고해서 위탁 판매 내지는 그 뭐라 그러지? 사입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현매. 그러니까 그 서점에서 책을 판매할 때는 위탁으로 일단은 놓고 판매가 되면 그 판매한 금액을 저한테 수수료를 떼고 주는 방식과, 이제 그 서점에서 책을 몇 %의 공급가로 받아가지고 이제 정가로 파는 방식이 있는데 그 혼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군데 하면서 서점의 정책에 따라서 위탁 판매하는 데도 있고 그냥 현매로 넣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지금 모든 서점들이 다 제 책을 받아주진 않으니까요. 그 책 서점의 컨셉하고도 맞아야 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서점에도 이제 문의하는 연락을 계속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입고를 해주십사 하면 저도 책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이후북스라고 독립출판물 되게 많이 파는 서점이 있거든요. 이후북스에도 책을 넣고, 포항의 달팽이 책방이라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서점인데 옛날에 한번 가보기도 했고, 그곳에서도 이제 연락을 드렸더니 책을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해서 책을 보냈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오늘 방금 따끈따끈하게 그 대전에 있는 한쪽 가게 커피 한 잔이라는 책방 겸 커피 하우스에서도 책을 보내주십사 해가지고 얘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대전에는 머물다 가게랑 버찌 책방이랑 한쪽 가게 책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대전에 있는 독립 서점들도 이제 천천히 다 문의해가지고 넣을 수 있으면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죠. 그리고 이제 머물다 가게는 책이 나오기 전부터 얘기를 조금씩 했었어가지고 제일 먼저 책을 갖다 드렸고, 8월 9일 날은 거기서 북토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연필농부라는 출판사를 차리고 독립출판물로 책을 세상에 낸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는 저자 이보연이 책을 쓰게 된 얘기, 그 전에 글 쓰는 사람 이보연이 어떻게 글을 쌓아왔고 원고를 만들었는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뭐 팟캐스트 하고 제가 뉴스레터 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에 대한, 그냥 글 쓰고 책 짓는 생활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간잔치 후기와 이 출간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지금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되게 오랜만에 이 어쩌라고 어쩔 줄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는 이 어쩌라고의 그 컨셉에 맞는 주제에 맞는 이야기거리가 몇 개 있어요. 지금 좀 쉬운 거부터 얘기를 하나 하자면 지금 장마가 이제 거의 끝나기는 했는데 지금 계속 막 비가 억수로 쏟아졌다가 막 또 갰다가 이런 날들이 지속되고 있었어요. 지금은 조금 잦아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샌들 신고 다녀야지 저는 이제 젖을 거 생각해서 샌들을 신고 다니는데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운동화를 신고 나간 날 운동하고 완전히 흠뻑 젖은 거예요. 그래서 막 안에다가 그 다음날 집에 오자마자 신문지 말아가지고 넣어서 신발 말리고 계속 햇빛에 내놔서 신발을 말렸는데 그렇게 한번 비 맞아서 홀딱 흠뻑 젖은 이 신발은 햇볕에 다시 말린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냄새가 처음에 그 젖기 전에 신발로 돌아가지 않더만요. 빨아야 되더만요.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 전에 오리 선생님하고도 했는데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렇게 완전 신발이 다 젖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말려봤는데 말려도 이 뭔가 세균의 번식과 이 악취와 이런 게 사라지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빨아야만 했다. 그래서 세탁 빨래방에 가서 운동화 전용 세탁 그거를 했는데 운동화가 뭐 몇 켤레가 돼야지 그게 조금 돌릴 때 덜 아까우니까 자기는 2개 넣고 했는데 한 서너 개까지 넣어야지 덜 아까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계속 말렸어요. 햇빛에 계속 말리다가 괜찮아지면 그냥 신고 아니면 빨아야 되나? 근데 다른 거 빨 거 있나? 이러면서 고민을 하던 찰나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봐. 왜 빨래방에 가서 운동화를 빨아야 하지? 그 전에는 다 물에 담가서 비눗물에 담가놨다가 불려서 이렇게 솔로 빡빡 씻어서 빨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운동화 그렇게 빨았거든요. 그렇게 빨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 운동화를 지금 담가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빨래로 운동화 세탁을 이제 오늘 내일 사이에 할 예정이죠. 그런 운동화에 대한 얘기가 하나 있었거든요.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고민은 그냥 한 켤레만 있지만 그거 뭐 그 빨래방 가서 빨까? 아니면 조금 더럽지만 뭐 빨면 좋으니까 운동화 몇 개 같이 한 번에 돌릴 때 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엔 그냥 이거 하나만 손빨래로 하자 이런 결론에 이르는 거죠.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 또 작은 얘기 하나는 제가 예술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 달에 총 30시간 활동을 하면은 세전 120만 원을 활동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5월 말, 6월 초에 활동 보고서를 내면 그거를 이제 담당 기관에서 확인을 하고 6월 25일 날 월급을 그러니까 활동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6월 25일에 지난달에 들어왔고 그럼 이번 달은 7월 25일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7월 25일이 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온 거예요. 사실 월급이 밀리는 거가 회사에서도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근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25일이 지났어. 그리고 막 이게 언제 들어오냐 아침부터 재단에 전화해가지고 막 물어보고 따지고 그럴 수는 없어가지고 25일은 그냥 지나갔고 같이 활동하는 우리 팀원들한테 오늘 월급 안 들어왔네요 막 이랬더니 담당자가 뭐 출장인지 교육인지를 가가지고 오늘 안 들어오고 뭐 내일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런가 그럼 좀 미리 말을 해주지 미리 말을 해줬는데 내가 못 들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좀 넘어갔어요. 근데 26일 다음 날이 됐죠. 26일 다음 날이 됐고 월급이 안 들어오지 12시, 1시, 2시가 됐는데도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하루가 밀렸으면 다음날 바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줘야 되는데 왜 안 주나 싶어가지고 제가 지난달 월급이 몇 시에 들어왔나 확인을 해봤더니 3시 몇 분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오늘도 3시 몇 분에 들어오려나 보다 하고 좀 기다리다가 아니 왠지 이러다가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사업의 담당자 선생님이 중간에 그러니까 막 모집하고 이럴 때부터 담당자로 일을 쭉 하신 게 아니라 중간에 신규로 그 일을 맡게 되시면서 그러니까 임시로 누군가가 하다가 이제 이 선생님이 혼자 담당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2분이서 하시던 일을 지금은 또 한 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봐서 이분도 뭐 업무량이 뭐 과다하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서 그럴 수 있겠구나 싶기는 했는데 사실 돈 들어오는 문제는 엄청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 이거를 또 우리 팀 분들하고 같이 막
막 분기 탱천해가지고 막 재단을 욕을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할까 하다가 그러고 나서도 막 그런다고 뭐 돈이 들어와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마음이 풀리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재단에 전화를 했죠. 그래서 예술로 활동비 언제 들어오냐, 어제가 들어온다는데 오늘도 안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담당자가 지금 오늘까지 부재 중이라는 거예요. 에? 내가 놀래가지고 그러면 활동비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랬더니 제가 뭐 카톡은 보내보겠는데 아마 확인 못하시고 처리는 바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네? 너무 약간 그거를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 받으시는 분은 담당자도 아니어서 그분한테 제가 뭐 따지거나 뭐 화를 낸다고 뭐 달라지겠어요. 그래서 화를 낼 문제도 아니고 제가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겠지만 선생님도 월급날이 지금 제일 중요한데 이렇게 하루 이틀 지급이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지 않냐 했더니 자기네들 확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날 금요일 날도 안 들어온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금요일 날 안 들어오면 토요일, 일요일 당연히 안 들어오잖아요. 일을 안 하는 날이니까. 그랬는데 막 같이 흥분하면서 막 이 일 처리의 이상함을 막 욕할 상대가 없어서 막 마음이 막 들떠서 막 진짜 막 같이 뭐 욕이라도 하고 화라도 내야지 조금 마음이 풀릴 것 같은데 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다들 좀 자기 바쁘셔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막 계속 그걸 화를 내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어서 그냥 말았는데 이제 주말 지내고 주말에 저도 출간잔치하고 막 데이트하고 이러느라 바빴잖아요. 주말 지내고 이제 월요일이 됐는데 월요일날 오전 한 몇 시였나 아까 문자가 왔어. 활동비 지급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 그런데 오늘도 안 들어오고 내일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평가 보고서 쓸 때 얘기해야겠다. 아니 돈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웃기긴 하지만 입금일을 지키는 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다고 해서 내가 당장 지금 오늘 제가 굶어 죽는 건 아니지만 다들 그 돈이 들어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갑자기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 뭐 제가 다녔던 수많은 회사 중에 그 지원금으로만 운영되는 어떤 법인들이 있어요. 프로젝트 단위별로 받아가지고 그 지원금이 뭐 3월부터 12월까지 하면 1월, 2월에는 지원금이 없어가지고 월급을 못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기업이 어떻게든지 그거를 확충해가지고 직원들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못 그러니까 얘네도 똑같이 막 한 뭐 3월부터 12월까지만 계약을 해가지고 매해 그렇게 계약직을 뽑는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직은 아니지만 우리가 1월과 2월에 월급을 못 주니까 무급으로 휴가를 줄 테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생색내듯이 얘기해가지고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말이 되냐. 물론 내가 일하기 싫으니까 노는 건 땡큐다 이렇게 한 번은 넘어가고 한 번은 뭐 돈이 늦어져가지고 어떻게라도 아니면 뭐 50%만 줄 테니까 뭐 근무 일수를 줄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가. 그래서 뭐 이해를 하고 상황이 우리가 다 이러면은 넘어가고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NGO라고 해서 그런 비영리 활동을 하는 공간이라고 해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하지 않고 그냥 개인에게 양보 혹은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NGO도 사측인데 이거를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하자고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때도 그래서 뭐 노력하면은 급여를 우리가 줄 수는 있다. 그런데 뭐 받을래? 이렇게 뭐 당연히 받아요. 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 회사에 한 4명인가 있었는데 2명은 알겠다. 아주 급하진 않다라고 했는데 어떤 한 분은 진짜 급한 거예요. 그분이 뭐 가장이고 그분의 생활비가 뭐 가게를 책임지는 돈이면 당장 오늘이 월급날인데 오늘이 월급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근데 막 그 옛날 방식으로 막 일과 뭐 중요함과 뭐 열정과 옳은 일을 한다는 그런 거가 중요하지 돈 따지는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가 그런 식으로 막 얘기가 됐던 게 생각이 나서 약간 조금 좀 화가 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아니 그런 식의 뭐 재단이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활동비나 입금회 같은 경우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이 입금이 제일 깔끔한 거가 진짜 일 잘하는 거의 기본 조건인데 그러니까 돈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줄 돈은 최대한 늦게 주고 받을 돈은
어떻게든 빨리 받아라. 그것이 막 사업의 기본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아니 약속한 날짜에 주고 약속한 날짜에 받고 그리고 심지어 재단 같은 법인은 자기 사익을 챙기는 자영업자도 아니잖아요. 아니, 늦게 주나 빨리 주나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면은 늦게 줄 이유가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갑자기 얘기하다 보니까 또 흥분해 버렸네. 그러니까 하여튼 좀 모두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직도 돈이 안 들어왔고 내일은 들어오겠죠. 그렇습니다. 좀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제가 작년에 천장에 실링팬을 셀프로 달았거든요. 뭐 고생을 하긴 했지만 천장에 실링팬이 있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은 거예요. 바람이 되게 살랑살랑 자연 바람 같은 게 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고 에어컨도 안 켜고 그냥 살거든요. 뭐 덥긴 하지만 막 굉장히 너무 막 견딜 수 없을 만큼 더운 건 아니고 그냥 실링팬 있고 그 서큘레이터가 작은 거 하나 있어서 그냥 그거 틀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잔치 전날 그냥 이렇게 에어컨이 있는데도 안 틀면 에어컨을 왜 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것도 너무 안 틀면 안 좋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잔치 전날 와 이거 내일 잔치고 출간 잔치고 좋은 날이니까 에어컨 한번 틀어볼까 해서 틀었어요. 틀고 잤어. 아 역시 좋다 막 이러면서 잤고 이제 다음날 행사 끝나고 피곤하니까 집에 와서 쉬면서 에어컨 또 틀어야겠다 하고 틀었는데 에러가 뜬 거예요. CH05 에러가. 그거가 찾아보니까 실외기와의 통신 오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아냐면 작년에 에어컨 처음 사고 그 설치해주고 가신 분이 잘 됩니다 하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틀었어요. 잘 나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언니들이 와가지고 틀었는데 그때 갑자기 좀 돌다가 안 돌면서 CH5 에러가 CH05 에러가 떴거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게 통신기 오류라 그래서 서비스 기사님 불러서 그 기사님이 이게 뭐 전선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미 매립된 전선이 있어서 거기에 연결만 시키는 건데 그 전선이 불안정한 것 같다. 약간 좀 큰 공사가 될 건데 임시로 그 전선 말고 여분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전선이 있는데 거기다 연결해 놓을 테니까 임시로 쓰시고 이 장기적으로 이 전선 교체나 공사에 대해서 고민하셔라. 이렇게 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을 났죠? 그리고 지나고 올해 진짜 7월 26일에 처음으로 에어컨을 개시를 했는데 그날은 됐는데 27일 안 된 거죠. 그래서 막 인터넷 검색해 봤더니 뭐 전원 껐다가 차단기 내렸다가 다시 틀어봐라. 콘센트 방향을 바꿔서 꽂아봐라.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안 돼요. 그래가지고 애인이 선풍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이래서 내가 선풍기 있는데 집에? 했더니 이거 말고 그 서큘레이터 말고 선풍기가 있냐고 해서 있다. 근데 저기 창고에 있고 나는 이 천장에 있는 실링팬하고 이 서큘레이터만으로도 충분해서 선풍기를 안 꺼냈다. 그랬더니 그랬어요. 그래서 뭐 당신 원하시면 꺼내서 써라 라고 해서 창고 가서 꺼내와서 아니 이 선풍기가 있는데 왜 선풍기를 안 썼냐 그래서 아니 서큘레이터 있으니까 안 썼지 별로 안 더우니까 이래서 선풍기를 그 밤에 그리고 제가 작년에 선풍기를 안 썼거든요. 그래서 저기 2년째 그냥 창고에 있었던 선풍기인데 그걸 꺼내가지고 틀려고 하니까 먼지가 좀 쌓여 있어서 그거를 그 밤에 애인이 막 빡빡 닦아가지고 선풍기를 틀었는데 선풍기 되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천장에 있는 실링팬, 선풍기, 서큘레이터, 통신 오류로 고장난 에어컨 이렇게 냉방 장치가 있는 거죠. 지금 고민은 에어컨을 지금 틀어봐야 돼요. 지금 차단기를 꺼놓고 혹시 실외기 위에 있던 어떤 짐들 때문에 뭔가 약간의 문제가 있는 약간 좀 이제 두려우니까 모든 거를 그 최적의 상태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그 실외기 실도 치우고 지금 차단기도 오랫동안 내려놓은 상태여서 이제 저거 올려가지고 한번 틀어보고 싶은데 틀어서 또 똑같이 CH5 오류가 뜨면 이제 서비스 불러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에어컨을 안 틀었으면 또 몰랐을 건데 그럴 거면은 에어컨을 왜 샀고 안 틀고 뭐 몇 년 이렇게 지나면 고장난지도 모르고
그냥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틀어봐야 되는데 저는 얼만큼 더워야지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약간 이게 저한테 좀 애매한 건데 제가 병원에 갈 때도 얼마나 아파야지 병원에 갈 만한 아픔이고 이 정도는 참아야 되는 아픔인지 모르겠고 병원에서 아프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세요라고 말할 때도 얼마나 아파야 아프다고 말해야 되는가. 조금 아픈 건 원래 그냥 인생은 고통이니까 이 정도 아픈 건 그냥 다 아픈 거 아닌가? 여름에 이 정도 더운 건 다 더운 거 아닌가? 그리고 막 혼자 사는데 모든 집에서 혼자 사는데 다 에어컨 틀어놓고 이런 것이 좀 낭비기도 하고 이제 바깥으로 계속 그렇게 더운 공기를 내뿜어서 밖은 점점 더 더워지고 뭐 이런 게 조금 하여튼 싫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물론 전기세 아끼려는 마음도 있고 막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냥 문 열어놓고 적당히 지내면 견딜만 한데 너무 더우면은 뭐 도서관 같은 데 가면 되고 그런데 이제 저 에어컨을 틀고 고장난 걸 확인하고 고치고 나서도 에어컨을 날마다 틀 게 아닌데 잘 모르겠다. 근데 이제 이미 고장난 걸 알아버렸으니까 저걸 그냥 그대로 냅둘 수는 없겠죠? 그래서 틀어서 확인하고 이제 서비스 불러서 이제 수리를 알아봐야 되는데 블로그 같은 거를 막 찾아봤더니 이거가 막 그 전선의 교체가 좀 큰 공사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일이 하나 있었고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다 했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잘 지냈고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아마 이 책의 입고를 위해서 매우 성실하고 열심히 독립 서점들의 입고 문의를 막 하고 메일을 보내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마는 끝나지 않았나 싶고 날은 여전히 덥기는 하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고요.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오늘은 또 긴급하게 맞춰보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